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유의 전종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등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여 재산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몰래 가져가 버리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속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오류 등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매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구매 요청을 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켜 실제 매수 대금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망하여 비트코인 자체를 편취하는 사기, 비트코인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이 경우는 사기죄의 객체는 금전이며 비트코인을 사주겠다는 말은 기망의 수단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채굴기 관련 사기,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기 등 수많은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상식 밖의 제안을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쉽게 속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몰수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 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상으로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처벌될 수 없고 이자제한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의 상한을 넘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자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한도를 넘긴 비트코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민사사항의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폐의 경우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오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이 법적인 의미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의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거나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5%의 법정 이자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이율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몰수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임의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 주소로 이전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닌 일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가 됩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한다는 말은 결국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청구란 원래 청구할 것에 대신해서 무언가를 청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 청구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이란 본래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주장되고 입증된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1억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 해결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